70대 건강, 나쁜 습관과의 이별이 수명을 늘립니다. 40년 차내과 전문의의 진심 어린 조언.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환자 곁에서 보낸 내과 전문의 김현수, 가명입니다. 오늘 저는 70대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혹은 주변에서 어제까지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의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경우 평소 무심코 반복하던 생활 습관 속에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70대의 특정 생활 습관을 지속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 가능성 또한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습관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채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습관들을 인지하고 개선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습관들을 관찰해왔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습관과 의학적 근거, 그리고 개선 방안을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의자 중독,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에 숨겨진 위험. 혹시 지금 이 글을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읽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상당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70대 어르신들의 경우 앉아있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앉아있을 뿐인데 뭐가 그리 문제란 말인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우리 몸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앉아있는 동안 혈액순환 속도는 느려지고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높여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임상 경험상 활동량이 적은 환자분들에게서 혈관 관련 문제가 더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근감소증 가속화 및 노쇠 촉진,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70대는 매년 평균 1에서 3%의 근육량이 자연 감소하는데 활동 부족은 이를 더욱 부추깁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이 상태는 단순히 체형 변화를 넘어 독립적인 생활 유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단백질 저장고이자 질병 발생 시 회복을 돕는 핵심 자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감염병 발생 시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유지를 위한 의학적 처방. 저항성 운동 생활화. 매일 10분,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섬유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주의대 3회. 각 동작 10대 15회 반복을 목표로 시작해 보십시오. 양질의 단백질 충분히 섭취.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체중 1kg당 더 많은 단백질, 약 1.0에서 1.2g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등을 포함시키십시오. 일상 속 기능적 운동 늘리기, 계단 이용하기,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등 생활 속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실제 생활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상승, 뇌로 가는 혈류량 감소는 뇌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뇌혈류를 줄여 기억력,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당뇨병 위험 증가, 근육 활동이 줄면 포도당 소모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척추 및 관절 건강 악화, 지속적인 좌식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70대에게는 허리, 목 통증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해결책,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70대일수록 의식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최소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5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10년의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경고, 갈증 신호 무시, 만성 탈수가 부르는 건강 위기.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70대에 접어들면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갈증 중추의 기능이 저하되어 실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화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60%가 수분인 반면 70대는 약 50% 내외로 낮아집니다. 이는 곧 수분 부족에 더 취약해지고 탈수의 위험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단순히 갈증을 넘어 전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가속, 뇌의 약 70에서 75%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도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농축 및 혈전 위험 증가,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여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 및 요로 감염 증가.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변 농도가 높아져 요로 감염 위험이 특히 여성 어르신의 경우 크게 증가합니다. 변비 악화 및 소화기 질환 유발. 충분한 수분은 원활한 장 운동과 소화액 분비에 필수적입니다. 수분 부족은 변비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장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피부 노화 촉진 및 탄력 저하, 피부 건강 유지에도 수분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주름 생성, 탄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해결책,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 체중 1kg당 약 30ml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 약 1.8리터, 종이컵 약 9대 10잔 외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 기상 후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외출 전후 한 잔 등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세 번째 경고, 나 홀로 집콕,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나이 드니 혼자 있는 게 편해. 모임에 나가도 할 것도 없고 귀찮아.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70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으며 이는 비만이나 고혈압 못지않은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건강을 해칩니다. 면역력 저하,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지고 질병 회복 속도도 더뎌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위험 증가, 사회적 교류 부족은 정서적 지지 체계를 약화시켜 우울감,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 위험 상승.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면 이러한 자극이 부족해져인지 예비능이 감소하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만성적인 외로움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의 질 저하 및 만성 통증 악화. 사회적 고립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윤영자, 가명,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극심한 우울감으로 3년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졌죠. 가족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니 즐거움이 생겼어요. 1년 만에 우울증 약도 끊고 요즘은 오히려 제가 먼저 외출하자고 가족들을 조릅니다. 할머니의 사례는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해결책,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주 1회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혹은 자녀나 손주와 주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등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의미 있는 관계는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경고, 대충 한 끼 영양 불균형이 초래하는 심각한 후폭풍. 나이 드니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대충 먹는 게 속 편해. 혼자 사니 반찬 여러 개 챙겨 먹기 귀찮아. 70대에 접어들면 미각과 후각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식욕 부진을 겪기 쉽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혼자 식사하게 되면서 식사를 간소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영양 상태가 불량할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병원 입원 기간 또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근감소증 심화,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켜 낙상 및 골절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인지 기능 저하, 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소 등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 불균형이 심한 노인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면역력 약화, 비타민 C, D, 아연, 셀레늄 등 면역 기능에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가벼운 질병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 급증,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부족은 뼈 밀도를 급격히 감소시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악화, 불균형한 식단은 혈당 및 혈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약물 효과를 떨어뜨려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최근 저희 병원을 찾으셨던 75세 이정숙, 가명, 할머니는 남편 사후 3년간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반찬은 김치 하나로 버텼어요. 그러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후 식단 관리와 영양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자 몇 달 만에 체중도 회복하고 기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루 3끼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됐어요. 해결책, 매 끼니 단백질,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등 탄수화물, 통곡물 위주, 지방, 불포화지방산 위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근육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식사지원 프로그램이나 영양균형을 맞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충제가 아닌 가능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5번째 경고, 무료한 일상, 삶의 목적 상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퇴했으니 이제 쉴 때도 됐지. 나이 들어서 뭘 또 새로 시작해. 하루하루 시간이나 보내면 되지. 70대에 접어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하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때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고
치매 발병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진 역시 목적의식이 있는 노인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 상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위험 증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등 뇌의 분비가 줄어 만성적인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지 기능 급격 저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배우는 과정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자극이 사라지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져 기억력, 사고력 등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약화, 목적 상실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 저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이는 다시 낮 시간의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대인관계 축소, 삶의 목표가 없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줄어들어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78세 이상철, 가명,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삶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망함이 밀려왔어요. TV 보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만 늘었죠. 2년 만에 심한 우울증과 함께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치의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동네 문해교실에서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제자들이 글을 읽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해결책, 반드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소한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등,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동호회 참여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참여해 보십시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강한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글로 남기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의 전문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은 말, 지금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간의 내과 의사로서의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찰한 70대가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습관, 장시간 앉아있기, 수분 섭취 부족,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목적의식 상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노년의학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분들 중에도 늦었다고 생각했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며 삶의 기쁨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시작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